네, 추석을 앞두고 벌써부터 명절 차례상 차리기가 걱정입니다. 물가가 또 한 번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내수 진작 차원에서 추석 연휴가 나흘에서 엿새로 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관련 이슈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대한항공이 이제 탑승객 몸무게를 잰다 그러는데 사실 건강검진 하러 가서도 제일 싫은 게 몸무게 재는 건데 이제 비행기 탈 때 몸무게 재야 되는 겁니까? 비행기 타기 위해서 몸무게 잰다. 네. 내가 이러려고 비싼 값 주고 이제 항공권 끊었나라고 생각 드실 텐데 어떻게 응하시겠어요? 여행 가기 전부터 다이어트 해야 되나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있더라고요. 다이어트 안 해도 충분히 뭐 공개해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일단 비밀로 해서 비공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숨은 살이 다 노출되면 안 되니까 사실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항공이 어제부터입니다. 어제부터 오는 9월 6일까지 이제 김포공항 국내선 이제 승객을 대상으로 해서 몸무게를 공개하는데 네. 이게 어디에서 공개하느냐? 모든 이제 이 항공권 처리부터 시작해서 수함을 다 맡기고 항공기 탑승 전 모든 수속을 다 마치고 탑승 게이트 전에서 본인의 몸무게 플러스 휴대용 캐리어가 있잖아요. 그 두 개를 합하는 거예요. 아, 그럼 몸무게를 정확히 알 수는 없겠네요. 정확히 알 수는 없죠. 수함으로 합쳐지는 거니까. 합쳐지니까. 알 수는 없는데 근데 또 좀 깨름직하죠.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제 이게 국내선 이용객뿐만이 아니라 다음 달 이제 8일부터 19일까지는 인천공항 국제선 이용객까지도 측정 대상입니다. 만약에 이제 측정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이제 몸무게부터 이제 이 캐리어 수함을 합한 무게를 공개하기 싫다라고 하면 의사표명을 하시게 되면 이제 빼주게 되는데요. 아마 상당수 거부감이 굉장히 커서 이게 좀 실효성 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난 안 재겠다. 근데 이런 분위기가 되면 막상 나는 안 재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그거는 분위기예요. 거기서 다 안 재겠다라고 하는데 구태여. 나는 재겠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굉장히 좀 저 사람은 뭐야? 얼마나 이제 자신이 있길래 이렇게 쳐다보지 않을까요?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이렇게 몸무게까지 재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어떤 거예요? 일단 대한항공 측의 설명은 이제 주무부서가 국토부예요. 정부에서 시켰다라는 겁니다. 정부가 시켰다면 이유가 있겠죠. 정부는 이제 승객 표준 증량 측정에 따른 고시에 따른 것이다. 왜냐하면 정확한 운행하는 항공기의 중량을 예측해야 항공기라는 게 이제 운행하다 보면 균형 유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쏠림 현상, 안전 운행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불필요한 연료비가 좀 절감이 돼요. 통상 이제 비행기의 경우에는 필요한 항공유의 플러스 한 1% 정도. 항공유를 더 얹혀서 가요. 무슨 유사시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만약 하나 이제 승객의 정확한 사실 캐리어는 밖에서 다 붙이잖아요. 짐을 붙이는 곳에서 캐리어는 다 맡겨놨는데 정작 모르는 거 비행기 몸무게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체중하고 개인의 체중하고 휴대용 캐리어 몸무게를 알게 되면 전 항공기 플러스 항공기 내 전 승객의 몸무게뿐만 아니라 탑승 인원의 이제 전체 중량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걸 알게 되면 연료를 1%더 넣는데 어느 수준에 넣을 것이냐. 이걸 이제 파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제 이 국토부의 추산으로는 연간 한 1조 3천억 원 정도. 1조 3천억 원이요. 이렇게 이제 연료비 연간 절약 규모를 1조 3천억 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어서 정부는 아마 이제 이 대한항공뿐 아니라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이전에는 이제 저가항공사까지 해서 이 데이터를 좀 모으기 위한 어떤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규모는 상당히 크네요. 절감 비용 규모는. 그렇습니다. 1조 3천억이라면 상당히 크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엔데믹 이후 첫 사실은 이제 해외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워낙에 항공 수요가 몰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을 비롯해서 이제 측정할 수 있는 이제 연료를 좀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특히나 최근 들어서 국제유가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측면이 좀 있어 보입니다. 몸무게 재라고 했을 때 좀 불쾌했었는데 연료 절감에 동참하는 취지에서는 몸무게를 좀 재는 걸 협조하는 게 맞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앵커니까 하셔도 돼요. 공개하셔도 충분히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만큼 날씬하세요.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좀 꺼림직하지만
그래도 그걸 귀찮지만 협조해주면 연료는 확실히 좀 줄일 수 있다. 이런 맞습니다. 차원에서는 좀 이해를 해주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미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예. 미국 승객이 비행기 탑승 전에 몸무게와 캐리어의 몸무게를 재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 그 자체가 소송감이에요, 사실은. 그럴 수 개인의 있겠군요. 굉장히 프라이빗한 예. 민감한 개인 사적인 이제 정보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례하지만 예. 그러나 이제 국토부 차원에서는 전반적으로 안전 그리고 연료비 절감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이제 예.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뭐 흔쾌히 뭐 하시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예. 그래도 이제 저는 하지 않을 겁니다. 거부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거 측정해도 익명으로 기록한다는 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공 수요가 요즘 안 그래도 많은데 또 추석 때 많이 몰리지 않겠습니까? 연휴가 좀 늘어난다 그러던데 6일이 되는 겁니까, 지금? 맞습니다. 앞서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국무회의 모두 발언 예. 들으셨잖아요. 아마 이제 국무회의에서 결정을 해요. 오늘 결정될 수도 있겠네요.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임시 이제 공휴일하고 대체 공휴일은 약간 달라요, 성격이. 예. 대체 공휴일은 아니 3.1절 공휴일인데 하필이면 주말, 주말에 꼈어. 그럴 경우에는 다음 날 이제 평일 하루 더 쉴 수 있는 게 이제 대체 휴일이었다면 임시 공휴일은 이제 정부가 의미대로 지정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너무 경기 안 좋죠. 올해 뭐 1% 성장인데 예. 뭐 코로나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 너무 경기 안 좋다 보니까 올해 추석은 특히나 9월 28일 목요일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10월 1일까지 나흘인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달력이. 나흘인데 예. 10월 3일 개천절이 화요일이에요. 그러면 월요일만 임시공휴일로 휴가를 주게 되면 예. 총 6일간의 황금 연휴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굉장히 이 남아있는 연차를 소진하도록 지금 회사에서 강권하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게 다 비용이에요. 이게 해가 넘어가게 되면 연차비가 나가기 때문에 아마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이제 3일 정도 이제 휴가를 더 내서 10월 4일부터 6일까지 휴가 내게 되면 10월 9일 한글날까지 무려 장장 12일 동안 예. 휴가를 받게 되는데 달력 보면서 행복한 직장인들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달력 보시면 일단은 임시 공휴일 결정되면은 6일 쉬는 거고요. 기본이고요. 4, 5, 6. 제 주변에 이거 휴가 내신 분들 많을 텐데 많아요. 4, 5, 6까지 붙이면 한글날까지 12일 쉴 수 있는 있어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아니 선생님 제외하고 예. 1년에 6일 내지 10일 쉴 수 있다? 몇 번 안 되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임시 공휴일로 인해서 좀 길게 쉬면 쉴수록 소비도 늘고 여행도 가고 뭐 선물도 좀 많이 하고 돈 좀 써서 지금 수출 너무 안 좋으니까 내수를 좀 부양시키겠다라는 의도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12일까지 되면 제 주변에 보니까 기간이 기니까 해외로 가겠다 이런 분들도 꽤 돼서 그렇게 되면은 내수 진작 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적게 짧게는 6일, 길게는 12일까지다 보니까 벌써 이 소식이 전해지다 보니까 야 정말 해외 여행 검색 건수가 늘고 있어요. 예. 특히나 장거리, 예. 야, 그동안 못 가봤던 미주, 유럽, 중남미 예. 검색 건수가 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이 여행사들의 이제 통계를 좀 보게 되면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중장거리 노선의 이제 문의가 50% 이상이에요.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SNS상에서도 임시공휴일 이제 지정 소식을 듣자마자 해외 비행기표를 좀 알아보고 있다. 눈치 안 보고 마음껏 쓸 수 있는 곳을 좀 추천해달라라는 글들이 좀 새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아니 지금 내수 부양하기 위해서 임시공휴일 지정해 놨더니 오히려 국내 여행에서 국내 내소비 진작이 아닌 해외 가서 돈을 더 많이 쓴다면 이건 또 부작용이 생기는 게 아니야. 그렇지 않아도 올 상반기 동안 엔데믹 이후 첫 해외 이제 여행이다 보니까 무려 1,000만 명 가까이 상반기에 외국을 찾았어요. 예. 근데 반면에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한 방문객 수는 440만 명 수준. 예. 적자가 큰 절반 거네요. 수준에 예. 그치다 보니까 거의 지금 여행 수지 적자로만 6조 원 넘게 지금 상반기 때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임시 공휴일 찾아보니까 3년 전이던데요. 맞습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따져보면은 파급 효과가 있었던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뭐 매 정권마다 이제 하루 이틀씩 임시 공휴일을 해봤기 때문에 누적된 예. 데이터가 있는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대경제연구원이 2020년 8월 17일 임시 공휴일 지정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보니까 사실 임시 공휴일이라고 해서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김 앵커 나오잖아요. 나와야죠.
그러니까 필수 시설이 있어요. 예. 방송국도 그렇지만 뭐 응급실 같은 경우, 철도, 항공, 그리고 반도체와 철강의 경우는 24시간 돌아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임시공휴일에 쉬는 사람,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이다. 약 2,500만 명이 쉴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 경제적 추산 효과가 4조 한 2천억 원 정도였어요. 이걸 어떻게 계산했느냐? 2,500만 명이 1인당 한 8만 원 남짓 썼다. 예. 그래서 직접적인 하루 소비 지출이 2조 1천억 원 정도. 근데 그 소비 지출하게 되면 관련된 인건비부터 시작을 해서 재료비, 유통비, 간접적으로 파급, 유발효과가 있거든요. 이게 나머지다라는 건데요. 예, 올해도 한국경제연구원은 아마 올해도 이제 4조 원대 이제 생산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역산해 보게 되면 뭐 우리 국민만 2,500만 명이 쉰다면 하루 쉰다는데 한 1인당 한 16만 원 정도 예. 쓰는 꼴이기 때문에 뭐 그다지 나쁘지 않은 이제 이 소비 효과거든요. 그래서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만일 해외여행 가서 쓸지 국내 여행에 가서 이제 뭐 지역 경제뿐 아니라 내수 경제 좀 훈훈하게 할지 여부는 개인의 판단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예.